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이게 매미들은 밤에 잠도 안 자나? 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온종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셨다라는 사실. 더 나가서 지금 어머니는 뭐 생존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남겨준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늘 그 점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미안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지만 자식들은 그런 사실로 인해서 아주 큰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 하는 그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전달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6남매가 그렇게 다 효자 효녀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단돈 몇 천만 원, 뭐 1, 2억이라도 그 나눠 가질 게 있는 집들을 보면 거의 90%는 그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법원으로 또 가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참 오묘한 녀석입니다. 오묘한 녀석이에요.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몇 달이 건너가지고 저희 이제 또 뭐 아는 지인이 되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뭐 4, 5, 6 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 뭐 3, 4, 5, 2명이라도 그 똑같이 경제력을 같은 규모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는 좀 잘 살고 어느 누구는 못 살고 뭐 충분히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 식구가 많으면 특히 대중에는 대체로 보면 꼭 사고를 치는 식구가 하나 있죠.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특히 먹고 살만한 집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를 친다는 얘기는 뭐 사업을 해서 말아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5손가락 있으면 이게 다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아픈 자식을 부족한 자식을 부모가 이제 신경을 써서 거기를 더 지원을 한다거나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는 돈도 더 많이 지불해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부모는 그걸 하시죠.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걸 하죠. 근데 이제 부모가 죽고 나면 이 조금 부족한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서 1, 2, 3, 4, 5라고 하는 그 자식이 있다. 그러면 1번이 제일 잘 살고 5번이 제일 못 산다. 이게 순서대로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제일 못 사는 자식인 5번 자식은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 저 형이나 오빠나 뭐 누나나 이 1번 큰 사람은 자기가 잘 사니까 뭐 월세도 받고 뭐 아파트도 큰 거 있고 어쨌든 재산이 나보다 뭐 10배쯤 되고 5배쯤 되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내가 제일 못 사니까 그 유산을 대부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 아무래도 좀 같은 형제끼리니까 잘 사는 형제가 좀 양보하고 좀 힘들고 못 사는 형제가 좀 더 많이 그 부모의 유산을 받고 뭐 그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게 이제 막상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 5번 형제가 5번 형제가 그렇게 못 사는 데는 다 못 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못 살 만한 이유.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똑같은 부모하고 살았는데도 1번 형제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산 거고, 5번 형제는 도통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뭐 띵까띵까 하고 술 먹고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살아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없고 네가 일을 안 해서 못 사는 것까지 1번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왜 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줘야 되냐? 이게 이제 1번의 불만입니다. 5번의 불만은 1번은 나보다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갖는 건 당연한 거지. 사람이 욕심을 더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죠. 그죠?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5번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생전에 5번에게 더 많은 돈들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1번보다는 5번에게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 더 많은 돈이 흘러갔을 거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사실 그렇다. 자꾸 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자금도 대주고 뭐 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도 그것도 대부분은 내가 가져야 된다. 왜? 1번, 2번은 잘 살잖냐? 나는 못 살잖냐? 그러니까 이거 내 돈을 갖는 거지. 저 1번, 2번들은 욕심도 엄청 많다. 그렇게 먹고 살만하고 월세도 받고 집도 짱짱하고 재산이 많은데 자기 자식을 유학도 보내고 그런데 그 못 사는 이 5번, 대부분 이제 5번이 동생 이용가 많죠. 이 5번의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더 욕을 하는, 야 이거 정말 우리 식구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1번의 입장에서는 야 정말 내가 부모 살아있을 때 엄마 아빠한테 그 돈 주지 말고 좀 저 스스로 살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고 그냥 챙겨주니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렇게 평생을 얻어먹고만 살고 못 사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법원으로 가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정하냐? 모든 자식은 똑같이 나눠 가져라죠. 자식이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나눠 가져라. 단 만약에 5번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봉양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은 조금 더 그것에 대한 기여분은 챙겨주죠, 법에서도. 예. 근데 이제 기여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 1번, 2번은 이제 큰 아들 뭐 이렇게 장남장녀라고 쳤을 때, 이제 서열이 이제 그렇다고 쳤을 때 1번, 2번은 부모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했다. 그리고 뭐 5번은 부모하고 같이 살긴 했지만 뭐 1번, 2번이 주는 또는 5번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도 충분히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부모하고 같이 살았다고 그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5번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부모도 모시지 않은 1번, 2번이 지금에 와서 자식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서로가 각각 다른 겁니다. 생각이 각각 다른 거야.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 이게 참 저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직 전 뭐 자식이 아들하고 딸밖에 없지만 이게 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에게 뭐를 그게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걸 남겨주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네가 크네 내가 적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첫째는 이제 자식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불협화음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면
자식이 게을러지더라고요. 예. 저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겨준 아이 치고 그 재산을 잘 활용해서 더 부자가 된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10명 가운데 한 1명 정도, 잘해야 2명 정도. 나머지는 대부분 능력이 그런 걸로 있어. 그런 의존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이 쇠퇴해서 그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어떤 전투력도 부족하고, 헝그리 정신도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기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를 이어서 부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기가 별로 없더라. 왜? 자기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룬 게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그만큼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 왜냐면은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경제 규모를 만들어서 그 경제 규모에 맞게 자기가 쓰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자기 거잖아요. 만든 과정도 자기 거고, 그런 능력도 자기에 의해서, 재산도 자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로또로 만약에 100억짜리 당첨이 돼갖고 갑자기 100억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100억을 갖게 된 과정을 자기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운빨에 의해서 그냥 100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처럼 그 100억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번 돈은요, 그 100억에 해당하는 그런 능력과 품위와 생활 태도와 이런 걸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돈만 100억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100억을 관리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 100억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로또죠.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그러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100억을 가졌으니까 100억 큰 돈이다. 100억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큰 돈을 가졌으니까 부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사고방식이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생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고로 남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이게 옷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데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럭셔리어스한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고민이에요.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5번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죠? 뭔가 해보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지분을 많이 줘야 되겠지. 근데 사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부자로 살지 못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1번, 2번한테 대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 그것도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 간에 어떤 모임을 합니다. 그럼 모임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죠? 각자가 자기가 먹은 것만큼 회비를 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 본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좀 더 돈을 더 낼 수는 있죠. 그거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아예 안 해. 일을 아예 안 하고 맨날 그냥 술 먹고 놀고 탱자탱자 해. 그러면서 어떤 모임에 와서 나는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나는 돈을 많이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내는 행위가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일을 또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자기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회비도 적게 내야 된다. 이거 논리가 성립하지 않잖아. 그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생각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싸움은 뭐래, 싸움은 뭐래. 결국은 가장 좋은 거는요, 끼리끼리 자기 규모에 맞게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내 재산 같은 것도 사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난하게 산 게 좋다, 뭐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부모가 열심히 살아갖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과도하게 나눠줌으로써 자식들이 어떤 앞에서 이야기한 분쟁의 그 불씨를 부모가 남겨준다거나, 내지는 자식들이 스스로 일해서 느낄 수 있는 보람, 긍지 이런 것 자체를,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는 참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요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옛날에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선친이 결국은 자식들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너희들은 이 기업은 다 기업을 만드는데 공유한 이 직원들에게 다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 오늘날 거의 공기업에 가까운 회사가 되었잖아요, 그죠? 참 한번 고민해 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그런 고민이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그냥 시부렁시부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정말 단돈 1,000만 원 1억이라도 그 돈 나눠 갖겠다고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대부분 싸우더라고. 우리 자식들은,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내 형, 누나, 우리 가족들은 부모가 1원도 남겨주질 않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거보다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알아서 우리 형제들이 다 잘 살거든요. 그게 최고의 유산. 그게 최고의 유산. 두말하면 뭐해? 그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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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